안녕하세요. 상일 프로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외인 투심 반등하나.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한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9조 원 이상, 9조 원을 초과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서울시장 과 부산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때문에 그동안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이 이루어졌었는데, 과연 선거 이후에도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국내 증시에 외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중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이 5일 미국의 대조업 수주 지수가 발표하게끔 되어 있고, 3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화요일은 유럽의 실업률이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요일은 미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적자를 다소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7일이죠.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8일은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목, 금 해서 FOMC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 2천억 원, 2,500억 원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외인 포지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 계획 공개 이후에 반도체 분야 중국 물기를 꺾기 위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안이 지금 500억 달러 정도 편성돼 있고, 최근에 반도체 및 IT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부상되면서 외국인이 국내 IT 시각이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이러한 그 IT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을 일부 상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IT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매력이 좀 높아질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들, 농산물들이 쇼테이지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쇼테이지의 중요 부분은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시멘트, 철강 이쪽도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좀 쇼테이지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그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에 일부 쉬었다 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법인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업종의 매력이 높아진 시기이며, 특히 철강, 그리고 5G 인프라 구축,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업종, 이런 쪽이 법인세 인상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영업이익이 한 8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전월 대비 한 3.2% 상향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조 원이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반도체 업체에 어떤 후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대형주 상승 가능성,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지수 자체에 대한 배팅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며, 주식시장은 중소형주에서 점차 대형주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7일 날 뭐 공개되는 FOMC도 관심사다. 인플레이션이 2% 하회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 그리고 또 시장 금리와 관련해 연준이 뭐 추가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파는,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연 이번 그 의사록에서 적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 건설주 관련 사항은 4월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뭐 여야 후보의 뭐 정책 기대를 바탕으로 건설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차익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국내외 뭐 주요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캔들 하나가 이제 뭐 주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단에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구간인데, 지난주에 일부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어떤 기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코스닥도 뭐 고점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잘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1000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상해 종합도 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뭐 상승의 기운이 일부 엿보이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러한 악재들은 기반영이 돼 있다, 뭐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의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로 매수세가 일부 몰리는 이런 상황을 뭐 기대할 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뭐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지수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급등을 했네요. 유럽 쪽도 산업생산 지수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도, 특히 독일은 뭐 제조업 중심의 뭐 자동차 쪽에 뭐 글로벌 수요가 뭐 급증하고 있다. 이래서 닥스 지수가 유럽 증시에서는 가장 선두에 서고 가장 많이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IT,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그래도 세금이라든가 기타 뭐 독점 문제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실제 당장 EPS가 개선되는 그런 종목으로 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인데 뭐 관련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같은 영업을 지금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거의 뭐 4.76% 급등을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2.4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의외적으로 상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을 하지 못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단 그 바닥에서 지금 충분히 뭐 조정을 받아서 어떤 그 일부 쇼크오버가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93.04 레벨까지 올라와 있고, 저는 이제 하단을 이탈한 그 지점까지 지금 진입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반대 방향에 있는 지금 위안화는 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 이하에서 어느덧 6.5657까지 지금 위안화 약세가 뭐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좀 달라요. 위안화처럼 뭐 상승의 어떤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환율이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뭐 중국과 같이 미국과 뭐 무역 전쟁을 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최근에 바이든 정권의 반도체 육성 정책,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슈테이지가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래서 삼성전자도 백악관에서 이러한 대책 회의에 뭐 참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기술주가 시총의 거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달러의 원화의 강세는 외국인의 어떤 우리 증시로의 어떤 유입에 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주말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윗가격 쪽에서 지금 변동성을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10년물도 이게 1년치인데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뭐 피하지 못할
못할 그런 상황으로 여기에 뭐 집중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트렌드의 뭐 다우나 뭐 나스닥 이런 매매를 뭐 성급히 스위칭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러한 채권 수익률, 채권 빚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권에서 일부 법인세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뭐 성장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는 뭐 인터넷 미디어 기업들 우리가 뭐 보통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어떤 그 저가 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미국의 뭐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금 어느덧 뭐 500명이 4일 동안 뭐 지속적으로 500명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렇게 보면 70만 명 정도가 뭐 감염이 됐었고 특히 뭐 브라질, 인도가 뭐 8만 명 이상 감염이 되면서 큰 그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 시설에 큰 혼돈을 지금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도 7만 명대를 유지하고 프랑스가 5만 명대로 진입을 했고 독일, 이탈리아 뭐 이쪽이 다 2만 명 이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661명이고요. 여기도 좀처럼 그 1,000명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551명으로 돼 있네요.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수치거든요. 꽤 많은 숫자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독 미국만 이러한 그 백시네이트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뭐 개선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결국은 백시네이션이 올 킬이 될 것 같아요. 백신을 못 맞은 어떤 이머징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활동,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시장을 초래하고 있고 미국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면서 확진자는 증가를 하지만 이러한 그 백신 효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최근에 여러 그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미국만 성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을 지금 일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MSCI 이머징 국가 ETF가 0.97로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68. 특히 그 반도체 섹터가 바이든의 어떤 지원 정책과 그리고 어떤 수요의 어떤 공급의 어떤 쇼페이지로 인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나스닥의 연말 분기말 리바란싱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스닥을 숏을 많이 했었는데 분기 말이 뭐 잘 지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쇼커버가 발생을 하고 추세적으로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의 다소 위험한 시기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인데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한 4주 정도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뭐 대형주 그 다음에 이쪽이 좀 매기가 괜찮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쪽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이쪽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한 원인이 우리나라가 월별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역사상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었고 여기 축에는 자동차와 뭐 반도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그 산업의 어떤 성장세 그리고 이러한 그 EPS 상승에 따른 뭐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 분야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분야가 어떤 그 역점 지원 사업으로 이직이 되고 중국도 이러한 그 반도체 칩 이쪽 분야에 어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MIC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고 TSMC도 똑같고요. 미국의 인텔 같은 기업도 최근에 여러 가지 포기했던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해서 반도체 어떤 생산을 좀 확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향후에 어떤 에너지가 이러한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으로 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인상을 하면 뭐 통신이라든가 뭐 5G 이쪽도 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제조업도 지난 주말에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지금 두나무가 뉴욕 증시에 뭐 상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뉴스가 있고 그러면서 두나무 관련해서 지분이 있는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두나무 관련해서 창투사 쪽이 뭐 지분이 많이 있고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코인베이스도 미국 그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상장을 승인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글로벌 어떤 금융자산의 일부로서 지금 자리매김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 위험자산에서 다소 안전자산 쪽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세균 총리가 백신 여권을 발행을 하겠다 해서 백신 여권 관련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중국의 뭐 2차 전지 쪽 관련 부분도 바이든 정권의 어떤 중국 대리기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자체 이제 기술력이 있고 뭐 캐파가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블루오션 이게 뭐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나무 관련 종목인데 우리기술투자, 뭐 대성창투,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뭐 지난주 목금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서 좀 다소 단기 이렇게 급등주에 매매할 필요가 있겠는가. 최근에 여러 종목을 투자해도 뭐 수익률이 별로 나지도 않고 일부 손절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렇게 찾아서 매매하다 보면 어떤 자본을 많이 까먹을 수 있는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이지만 실적이 긍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도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5일선을 뚫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60일선, 21선, 5일선 이렇게 밀집 형태를 보이면서 하단부에 이평선의 지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여기 이제 51만 9천 원인데 여기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뭐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나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참고하시고 그 일정에 따라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거든요. 이게 참 한번 차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주축이 지금 외국인들, 이게 뭐 검머리 외국인이건 많이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고 요때가 이제 매집의 단계였다 이렇게 보고 이때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요때부터 일단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첫날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두 번째 날이 이제 중요한데 이때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뭐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1차 뭐 매집이 됐었고 2차 이제 매집을 하고 지금 떨어뜨렸어요. 좀 떨어지고 3차 매집에 이렇게 들어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등 후에 첫 번째 조정은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요 캔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사실은 요때 한번 지금 매집이 2차에 걸쳐서 매집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좀 매집에서 좀 관중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일단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집 캔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점을 돌파하는 캔들 이후에 어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보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제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눌림. 이런 눌림목에서 일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눌림목이란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저는 일단 여기서
일단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일단 뭐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뭐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여기까지 이제 많은 양을 일단 매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100억이면 한 70억 정도는 한 60억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저가로 매수하는 전략이 일단 필요하고 어차피 이거를 뭐 낮은 가격에서 다 매수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것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어떤 이런 그 조정과 어떤 매수의 어떤 기한을 일부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일부 이제 요때 뭐 이를테면 뭐 3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때까지 한 3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서 한 60억 원 정도 매집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3, 40억 원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급등할 때도 거래량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자전거래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급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언젠가 이걸 털어야 되죠, 그죠? 지금 뭐 100억 원이 있다고 하면 100억 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털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요때 거래량이 또 상승 초기에 아니면 요거는 초기 매집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보면 요때 거래량이 의미가 있어요. 요때 거래량. 요때 거래량보다 요때 거래량은 순수하게 뭐 매집을 위한 거래량이었고 이게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급등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집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확인 한번 더 해보죠. 일부 매물을 놓고 조정을 받고 근데도 매물이 많이 안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안심하고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붙이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거래량 이상 뭐 1.5배 이상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든 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순간 하고 거래량이 뭐 많이 1.5배 이상으로 발생을 했다. 이때가 매도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 이렇게 보면 대형주 위주로 뭐 자동차, IT 요쪽, 전기차 요쪽 종목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아차를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쓸어 담았고 이거는 4월 1일, 2일 어떤 수급 현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현대차, 뭐 자동차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LG전자, 원익 IPS, 원익 IPS 쪽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LG전자도 매수를 했고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이 세 섹터 뭐 대형주를 외국인들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형주 보면 아주 IB 투자 이것도 아까 뭐 IPO 관련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IT 소재 장비 쪽에 OLED, 유니셈, 뭐 파이테크닉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뭐 LB 세미콘, PSK, KC텍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소재 장비 이쪽에 지난주 외국인들 뭐 기관들의 수급이 뭐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쪽에 뭐 외국인 기관 매수가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IB 투자 요거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보냐면 요건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아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지금 뭐 차익 매물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때 매집한 세력들이 일부 떨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뭐 집중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나 이렇게 뭐 어떤 거래량이 없는 뭐 이런 음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익 IPS, 뭐 반도체, 쇼테이지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들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고점을 뚫었는데 이것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조사하는 것보다 일부 때 반영을 해놓고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정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월요일, 화요일날 그럴 때는 저가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5일선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때 종가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셈 요것도 이평선을 막 뚫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14,250원 이때 이제 고가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매물이 있을 수 있으나 뭐 기관들이 그동안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유니셈 이것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인 테크닉스 요 종목인데요. 요거는 뭐 계속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매수한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것도 똑같이 뭐 5일선 아래에서 음봉 캔들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B 세미콘 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이평선 을 막 뚫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이제 외국인이 일단 매수에 참여를 했고,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면 모든 차트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그 위로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뭐 세력이 접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SK 요거는 상당히 거래량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때 거래량. 근데 이제 이런 거래량이 결국은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랑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하여간 이게 정고점을 의미 있는 정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뭐 지속적으로 상승도 일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것도 5일선 매매 이렇게 5일선이 있으면 아까식으로 음봉 원가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급하게 쫓아가면 되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이후에는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뭐 많게나 1주 막 3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동안 여기서 매수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최근에는 요거는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도 5일선 매매하고, 가령 이런 5일선에서 가령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5일 캔들 밑에 이게 이제 아래로 이평선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들, 이평선 아래 이런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5일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결국은 상승을 막는 그런 그 애매 과정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인데 하여간 이런 5일선 매매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뭐 그런 상황이고요. KC텍 요 종목도 지금 굉장한 팀에 의해서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 위에 뭐 저항대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매물대 소화 과정이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꽤 강력한 힘이 들어갔고, 지금 뭐 테마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전 세계 그 산업 생산의 프로그 자체가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요쪽 종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KC텍.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이것도 금요일날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일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전에는 이게 이제 매수가 어떤 추세가 이렇게 없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매수를 해서 기관 외국인 뭐 동시 매수를 하면서 지금 뭐 저항대를 막 뚫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뭐 밑가격에 매물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꼬리 부분 9,870원 이 가격대에서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참고를 하시고요. 크게 보면 이게 21선이 이만큼 갔다가 윗방향으로 이렇게 갈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참 ES24 요 종목도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17,150원까지 갔었네요. 종가로는 16,150원. 어떤 이게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추격 매수를 하면 밑골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악재가 일부 있을 때 뭐 휴일 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매수를 해서 캔들 어떤 그 수익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24 카카오뱅크 하반기 IPO 추진 소식의 강세. 예스24가
현재 그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1.4% 정도 가지고 있고, 지분 가치가 한 2,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예스24가 325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2,800억까지 10배 상사예요. 그러니까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전에 매수를 하고 있다가 뭐 장외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IPO로 시장 가치를 평가받게 되면 이게 뭐 한 최소 뭐 5배, 10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그 장외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수월치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IPO 전에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일단 IPO가 된 이후에는 이런 에너지가 일부 소진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최근에 뭐 차기 수익까지 다 땡겨와서 기업 가치를 많이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런 거품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IPO한 기업은 상장 첫날 상한가 근처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맞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연내 목표로 카카오뱅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최근에 또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서 지분 2.4% 보유를 했다. 이래서 마켓컬리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11일 쿠팡이 뉴욕 상시에 성공적으로 대비한 가운데 마켓컬리가 올해 중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인터뷰에서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금융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의 2.4%를 보유 중이다. 마켓컬리가 2015년에 뭐 식재료 배송으로부터 스타트업을 했고, 최근에 뭐 30, 40대 워킹맘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아서 뭐 매니아층을 형성을 했고, 회원수가 현재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 뭐 크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2019년도 4,300억 매출을 돌파를 했고,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유지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인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뭐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 인프라 투자보다 그린 인프라 비중이 한 2배가량 많다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은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비중이 25%를 차지했고, 그린 인프라 투자 비중은 약 50%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와 중국 굴기를 꼽을 만큼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OC 투자 비중이 약했고, 기후변화, 그린 인프라 투자 비중이 한 50%에 달하면서 일부 SOC 투자보다는 어떤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주말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인프라 투자도 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와 중국 굴기 이 두 쪽에 집중을 하면서 예산 배정은 이렇게 됐지만, 향후로도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의 정책들은 바이든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뭐 세금 이슈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전통 사업 쪽, 철강 이쪽 그 해당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뭐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제 계획이 4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건설 중장비 캐터필라가 소폭 하락을 했고, 멀컨 머티리얼스 이것도 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관심이 뭐 떠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적하고요. 일부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에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중국 굴기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SMIC를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미국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쪽에 뭐 지원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보이고 각국마다 경쟁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칩 기술과 생산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뭐 대응해 나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시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결국 우리 증시에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이제 4월 7일 날은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지금 9조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 그 다음에 어떤 이쪽에 어떤 상승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